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의 추천할 만한 스피커 브랜드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가격대별로 해당 브랜드의 추천 스피커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앰프를 매칭을 해야 그런 스피커들이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디오를 하다 보면 구동력이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디오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구동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구동력이라는 부분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앰프의 힘을 말하는 건데요. 앰프가 스피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이제 구동력이라고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초보자분들 그리고 오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단순히 앰프의 출력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앰프의 출력은 그다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앰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제대로 통제를 하고 그 스피커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따질 때 몇몇 가지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볼륨을 올렸는데 큰 소리가 나오거나 그리고 출력이 높거나 그러면은 구동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서 이 이상은 볼륨을 못 올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앰프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또 제가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요, 내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는 60km 이상 밟을 일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차가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도 100km 속도는 금방 나오죠. 자동차의 품질, 자동차의 성능이라는 게 무조건 과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속도로만 품질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차감도 다르고 진동도 다르고 정숙성도 다르고 그리고 순간 퍼포먼스라는 게 다르죠. 출력상으로 12W 정도만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는 충분한 볼륨이 나옵니다. 좋은 앰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볼륨이 적더라도 음질을 깊이 있고 질감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도 일단 소리가 선명하기만 하면 구동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좋은 스피커인데 저음이 충분히 잘 나오는 스피커인데 구동이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저음이 상실이 되어 버렸어요. 저음이 아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음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중고음밖에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스피커 중고음이 정말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구동이 잘 되고 있다, 음질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것도 물론 이제 그분 입장에서 그냥 마음에 들으셨으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구동이 잘 되거나 음질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스피커가 구동이 잘 되고 제대로 된 성능을 내주고 있다라는 개념도 그 해당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성향별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 스피커들은 일단은 소리가 잘 터져 나오고 잘 뻗어줘야죠. 중고음이 얼마만큼 스피커에서 팍 치고 나와주느냐, 그리고 잘 펼쳐지느냐, 중저음은 얼마만큼 임팩트감이 있으면서도 단단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표현도 잘 해주느냐, 순간적으로 소리를 내는데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을 동시에 짜릿하면서도 강력하게 동시에 발산을 잘 해줄 수 있느냐. 오디오적인 쾌감 특성이 좋은 스피커들은 그런 사운드를 내줘야 구동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성한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피커가 왠지 소리가 풍성하지를 못하고 소리가 얇고 가볍게 느껴지고 소리의 풍부함이나 소리의 중량감이나 소리의 깊이감이 좀 떨어지게 느껴지면 소리가 이제 가볍게 들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도 구동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음, 중음, 저음, 이 소리의 연결감이 매끄럽고 아날로그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디감과 볼륨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저음도 풍부하면서도 중량감 있게 잘 재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스피커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고 제작자 그리고 제작사가 추구하는 음질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앰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자체가 오디오 입문하시는 분들, 입문한 오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 중에서
앰프를 어느 정도까지 매칭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보다 먼저 포칼 소프라 시리즈, 포칼 상위 기종에 도대체 앰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되는가, 그 영상을 먼저 제가 찍었죠. 그 영상을 보시면은 오늘 영상과 좀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색의 사운드를 만들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부드럽고 감미롭고 좀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성향의 앰프가 따로 있는 거고요. 반대로 좀 정확하고 단단하고 좀 정교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성향의 앰프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펑퍼짐하게 저음만 많이 잘 나오면 그냥 좋은 사운드이겠거니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오디오를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소리의 스피드, 짜릿함, 다이나믹 이런 것들을 별로 안 따져요. 그래서 그 오래전부터 좋은 사운드에 대한 개념을 쌓아온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부드럽고 풍부하고 중저음이 퍼대대하게 많이 나오면 이게 좋은 사운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섬세하고 따스한 음색이라서 음악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답답하고 퍼대대한 거예요. 옛날 방식의 진공관 앰프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이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드럽고 포근하고 적당히 저음이 많이 나오지만 약간 퍼지는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정말로 좋은 사운드인가? 저는 절대로 그런 사운드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취향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AB 클래스 증폭 방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고 단단하고 이미징이 뚜렷하고 선명하고 스펙터클한 다이나믹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려면 무조건 물량 투입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로 부드럽고 감미로운 성향을 만들겠다고 하면 약간 답답하고 저음이 퍼지는 거는 감수를 하셔야 돼요. 저음의 윤곽의 표현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 윤곽의 표현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양감이 더 많게 느껴지잖아요. 약간 이제 그 솜사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솜사탕이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빡빡빡빡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만한 솜사탕이 요만해지죠. 예?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음이 단단해지려면은 양감을 좀 줄여야 되죠. 그러면서 윤곽을 이렇게 깎아내야 되는 거죠. 탱글탱글하게. 근데 어떤 분들은 저음의 양감이 줄어들었다고 이거는 좋은 음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솜사탕처럼 이렇게 양을 부풀려 놨어요. 근데 이제 밀도감이라든지 단단함은 떨어지죠. 그래서 단단한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저음이 정확한 저음이고 그게 오디오적으로 좋은 저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펑퍼짐하게 퍼지는 저음이 뭐가 좋다 그래, 그건 음질이 좋은 저음이 아니야 라고 또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본인의 취향 그리고 공간 그리고 매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어떤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에서 그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는가, 어떤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성향의 앰프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 앰프를 매칭을 해야 내 스피커가 통제가 잘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에 맞는 스피커 사이즈를 선택을 먼저 하라고 했고요. 내 취향에 맞는 스피커를 선택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스피커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앰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앰프는 어느 정도의 앰프여야 되는가, 가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예컨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500만 원짜리 스피커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짜리 정도 앰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스피커에 어울리는 앰프라는 건요, 사실 제작이 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제작사에서 이 스피커가 좀 더 범용적이면서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트를 구축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어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동이 쉽게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스피커는 좀 더 강력한 하이엔드 스피커로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강력한 앰프하고 매칭할 것을 미리 상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저렴한 스피커를 만드는 제작사들은 저렴한 앰프에 어울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렴한 스피커를 만드는데 엄청 초고성능으로 만들어가지고 앰프까지 초고성능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 스피커를 아무리 저렴하게 판매를 한들 그 스피커 인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비싼 스피커를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스피커는 퍼포먼스 자체가 다른 입문용 스피커나 중급 스피커하고는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야 돼요. 예컨대 굉장히 비싼 현존 초고가의 메이저 브랜드의 스피커 브랜드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서 한 5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스피커가 200만 원짜리 앰프하고 가장 잘 어울리게 제작을 할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스피커 가격이 5천만 원이면은 앰프도 5천만 원짜리 정도를 소비하시고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5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또 구매를 하시겠구나. 그걸 감안을 해서 5천만 원짜리 앰프에 매칭을 했을 때 최고의 성능이 나오게끔 감안을 해서 제품 기획을 하는 겁니다. 스피커 제작사도 마찬가지고요. 앰프 제작사도 마찬가지고 서로 우리 제품이 어떤 앰프, 어떤 스피커에 어울릴 것인가 그런 정도의 그레이드의 제품과 어울려서 우리 제품을 사용을 해달라 그런 취지로 제품 라인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스피커가 300만 원에 구매한 스피커다. 그러면은 그 스피커에 300만 원짜리 앰프를 무조건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스피커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거고 완전히 음질도 엉망일 겁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예컨대 300만 원짜리 스피커를 쓰신다. 그러면은 한 200만 원 초반? 그 정도의 앰프는 매칭을 해줘야 좀 무난한 사운드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로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면 고급 단계로 올라서게 되면은요 스피커 가격보다 앰프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예컨대 900만 원대, 1000만 원대 스피커 하이엔드급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하이엔드급 스피커에서 제대로 된 정말 하이엔드적인 사운드 내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고해 해상력과 광대역과 스펙터클한 사운드를 내가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매칭하는 앰프들도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다른 영상에서 앰프의 음질을 들어보지 않고서도 이 앰프의 기본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죠. 예컨대 앰프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 투입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기가 더 좋을 확률이 높겠죠. 종종 이렇게 앰프의 무게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건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확률적으로는 무거운 앰프가 AB 클래스 방식의 중에서는 성능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제 개인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트랜스의 용량. 이 트랜스라는 게 앰프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 같은 경우가 그 사람의 체력과 지구력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피와 산소를 이렇게 펌핑을 해줘가지고 모든 온몸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앰프에서 이 트랜스라는 역할도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용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앰프의 기본기가 크게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폭부에 가게 되면은 TR을 한 채널당 몇 개를 썼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들도 또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원부 캐패시터, 콘덴서 그런 거의 용량도 따져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은 따로 영상을 또 마련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에도 앰프의 기본기가 좋을 수 있는 원리와 음색의 원리라는 게 어느 정도 다 있기 마련인데 이 스피커 브랜드의 정석 매칭은 이 앰프 브랜드래. 그러면 그 브랜드의 상위 기종인지 하위 기종인지 그거 따지도 않고 그냥 그 브랜드들끼리 정석 매칭이고 어울린다고 하니까 그냥 하위 기종을 구매를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냥 매칭을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정말 순간적으로 저음이 이렇게 뚝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저음들, 그러면서도 저음을 이렇게 뚝 하고 내고 다시 쫙 당겨주는 그런 느낌,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중량감 있는 저음의 재생,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펑퍼짐하게 퍼지든지 아니면 저음이 아예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상태는 좀 벗어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중고음도 짜릿하게 이렇게 쫙 펼쳐져야 돼요. 쫙 펼쳐지되 자극적이지는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중앙에 이미징이 쫙 맺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도 홀로그래픽적으로 3차원적인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그 촉감 자체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영롱한 느낌,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에너지감이나 대역 밸런스도 훌륭한 상태. 그래야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다. 사실상 스피커 가격이요, 한 25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느낌이 얼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소리가 선명하게 나오겠구나, 그런 상태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소스 기기에는 크게 투자를 안 하더라도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매칭만 잘 맞고 공간 세팅만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만 잘한 다음에 앰프 매칭만 잘 맞아도 얼추 그런 사운드가 구현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이 영상을 시작을 했던 취지에 비해서는 약간 다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흘러간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런 주제는 한편으로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에 맞는 스피커 선택, 내 취향에 맞는 음색의 스피커인가, 그리고 그 스피커에 어울릴 만한, 그 스피커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앰프인가, 그런 점들을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